일본은행이 주저주저한다. 엔화가 휴지 조각 된다. 제가 표현을 좀 강하게 썼습니까? 엔화가 휴지 조각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 많이 여러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냥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시자고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더 많은 엔화를 주고 달러를 사야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시자고요. 슈퍼 엔저가 앞으로도 계속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주 편합니다. 제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엔화를 가지고 달러를 사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은 말입니다. 뭐 120엔 150엔 주고 1달러를 샀다면 지금은요 151엔을 줘야지 1달러를 삽니다. 그러면 151엔하고 120엔하고 차이가 20엔 30엔의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면 그만큼 엔화가 휴지 조각이 됐다는 뜻 맞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말입니다. 어제 이런 말하고 오늘 이런 말 안에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더 많은 엔화를 주고 달러를 사야 된다. 더 많은 엔화를 주는 만큼 그 부분이 휴지 조각이 된 거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지금 달러 엔 환율을 보면요. 지금 10월 31일 현재 151.54예요. 121.54면요. 근래에 없습니다. 근래에. 코로나19의 위기 때도 없었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없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 때도 없었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더 밑으로. 심지어 말입니다. 1990년 3월 30일에 157.25가 있거든. 1990년이에요. 1990년이 대침체의 시기라고 이야기하죠. 일본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1990년 버블 경제가 붕괴하면서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10년으로 돌아갔을 때가 그때인데 지금 151.54라는 것은 그때로 돌아갑니다. 1990년 3월 30일 157.25 진짜 멀리 돌아갔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엔화가 그 정도로 저평가됐다는 거고 저평가된 만큼 휴지 조각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연다고 했고 그러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엔화를 가치를 높이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했느냐? 안 했어요.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고 말았습니다. 최소한의 조치라는 게 이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말입니다. 장기금리 변동 용인폭 플러스 마이너스 1%를 용인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1%를 올라가든지 말든지 놔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는 1% 넘어가도 놔두겠다는 거예요. 1% 넘어가도. 그래서 제가 표기를 하기를 2023년 10월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25%까지도 허용한다. 이렇게 제가 그냥 표기를 했을 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1%가 넘어가도 놔둔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만 했습니다. 1% 넘어가도 용인하도록 놔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결국은 장기 금리를 올렸다. 뭐 이 정도? 그것도 찔끔 올렸다. 이 정도예요. 특별하게 변화가 없다. 뭐 안 그래도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요. 왜 올라갈 거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10월 31일에 0.943%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미 말입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2013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이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금리 변동용인폭을 1% 이상으로 올려서 용인하겠다는 것은 시장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그냥 아주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다. 이렇게밖에 설득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실망을 하죠. 실망을 하니까 이게 달러엔 환율이 151.54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만큼 달러 가치가 높아졌고요. 엔화 가치는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사실 시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적어도
YCC 정책이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건 말입니다. YCC 정책이라는 게 일본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이자는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일본은행은 미리 정해놓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상 올라가면 매입한다. 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이하로 내려가면 YCC 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더 이상 채권 금리가 올라가지 않게끔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예, 일본의 특유의 통화 정책이죠. 시장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 용인폭보다 크다, 높다. 이러면 계속 무제한으로 사들이는 것이 일본의 정책인데 이 정책이 좀 바뀔 거다, 폐기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또한 말입니다.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인데 이것도 0%대로 바꿀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은요 굉장히 실망을 했죠. 굉장히 실망을 했죠. 시장에서는 실망한 만큼 말입니다. 예, 많이 저는 엔화를 쏟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일본은행을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도 말입니다. 저도 예상했던 것보다가 아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말입니다. 아마 외환시장에 개입은 할 것 같기는 한데요. 개입은 할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뭐 통상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일본의 통화정책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느냐? 지금 일본은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사내 유보금이 지난해 사내 유보금이 554조 7,777억 엔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돈으로 따지면 5,01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이렇게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경기 침체 온다는 이야기예요.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금리를 움직였다가는 기업들이 이미 잔뜩 움츠리고 있는데 금리까지 올린다? 이것은 모처럼 말입니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해방된다는 그런 어떤 엄청난 호재를 안고 있는데 이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행이 굉장히 망설인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히려 말입니다. 엔저가 워낙 심각하니까 일본 경제에 악영향은 오히려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만큼 말입니다. 엔저는요. 일본에서 외국인들이 쑥 빠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 3대 안전화폐라고 이야기하면 달러.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두 번째가 스위스 프랑. 세 번째가 엔화. 뭐 이랬습니다. 엔화가 두 번째 올라가기도 했어요. 요즘은 안전자산에 엔화를 끼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엔화가 뭐 죄송하지만 바보 취급받고 있습니다. 스위스 프랑은 안전자산에 들어가는데 엔화는 안전자산에 안 끼워준다니까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가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한 말입니다. 이게 엔화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아마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수프와 엔저는 우리 수출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실제 그런 영향이 우리들에게도 다가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출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일본 제품하고 한국 제품이 해외에 나가면요. 일본 제품이 더 싸다는 이야기. 한국 제품보다. 그러면 일본 제품에 대한 소비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 소비는 그만큼 줄어들어서 수출이 그만큼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발생되겠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번 일본 통화정책은요. 시장 실망 그 자체다.
뭐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